들어봤다. 안녕하세요. 1일주부 체험 리포터 김일심, 오순영입니다. 저희가 직접 거리로 나가서 주름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와 함께 출발해보시죠. 혹시 저기 얼굴에 대한 고민거리나 그런 거 없으세요? 40대니까 지금이죠 뭐. 가까이 하지 마시고. 얼굴 주름 스트레스예요. 잔주름도 생기고 웃을 때 생기는 주름 이런데 콧장층에 잔주름이 자글자글하고 지금 여기 입가에도 잔주름이 많고 이런 거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있나요? 네, 있습니다. 주름은 역시 요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없앨 수가 있는데 특히 요즘 주빔이라는 레이저를 사용해가지고 주름을 많이 펼 수가 있습니다. 이 주빔이라는 거는 이제 피부 진피에 있는 콜라겐을 생성시켜가지고 주름을 펴는 방법인데 피부를 많이 탄력이 생기면서 주름이 없어지는 원리로 눈가 주름도 효과적으로 없앨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주름에 대한 특별한 치료법이나 그런 거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는 거 특별히 없고요. 네. 요즘에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뭐지? 보톡스? 네네, 보톡스. 보톡스. 보톡스? 네, 그 보톡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름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근데 보톡스가 이제 모든 주름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미간이라든가 눈가라든가 아니면 이마 같은 곳은 우리가 근육이 움직여가지고 생기는 주름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 보툴리늄 톡신을 많이 약독화시킨 보톡스를 사용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주름이 없어지고 앞으로 심해지는 것도 많이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톡스는 그 사용 기간이 한 6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다시 맞아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부들의 또 다른 주름 고민은? 나이가 먹으니까 가는 주름은 별로 걱정 안 되는데 깊게 생기는 그 굵은 주름 있죠. 그런 게 너무 걱정돼요. 여기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렇게 이마에 주름살이 이렇게 깊게 패 있는데요. 나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깊은 주름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도 치료가 가능해요? 네, 그 깊은 주름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요즘 신부 피부 재생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있던 화학박비를 많이 개선시켜가지고 굉장히 안전한 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진피층의 상부까지를 완전히 깎아주기 때문에 깊은 주름도 상당히 많이 개선을 볼 수가 있고 아주 많이 젊어지게 보이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치료는 깊게 깎아내가지고 지속적인 관리가 좀 필요한 게 약간 단점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주름에 관한 궁금증은 확 풀린 것 같아요. 그렇죠, 이심 씨? 네. 주부 여러분들도 저희처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주부의 궁금증은 주부가 푼다. 살림의 여왕 파이팅!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셨네요. 리포터로 변신하는 그런 모습이 참 잘 어울리시는데 직접 나가셔서 주부님들하고 주름에 대한 그런 얘기 나눠보시니까 주부님들의 반응이 어떠시던가요? 네, 직접 취재를 한번 해보니까 나름대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고민들이 다 있더라고요. 또 피부가 나쁜 사람은 나빠서 나름대로 또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 같았고 또 피부가 좋은 사람은 좋은 대로 더 이상 주름이 생기지 않게 굉장히 많은 노력과 또 그런 수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번 취재를 통해서 평상시에 알지 못했던 주름에 관한 여러 가지 상식과 그리고 많은 것들을 알게 되어서 제게는 굉장히 큰 정보가 되고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자, 이 주름. 정말 이게 왜 생기는 걸까요? 이렇게, 예, 교수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주름 왜 생기는 걸까요? 예, 주름은 우리가 노화가 되면 생기는 것이 주름입니다. 주름은 자연적으로 나이가 들어 생기는 주름이 있고요. 후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햇빛을 많이 받아 생기는 주름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피부에 탄력을 주는 진피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진피층에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서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되거나 햇빛을 많이 받게 되면 콜라겐의 양이 감소되고 탄력 섬유가 감소되는 그런 경향으로 우리가 미세하게 주름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햇빛을 많이 받게 되는 경우에도 우리가 햇빛에 많이 노출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농부나 어부나 또 야외 레포츠를 많이 즐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또 본인 그 노화로 인한 그런 것들 이외에 후천적인 요인으로 주름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콜라겐 양이 감소해서 얼굴에 주름이 나타난다면은 그런 제품들을 많이 먹거나 얼굴에 바르거나 해서 주름을 최소한 줄일 수 있지는 않을까요? 예, 우리 피부는 이미 형성된 그런 주름은 완화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콜라겐 같은 것들 먹거나 바른다고 해서요. 그래서 더 깊어지지 않도록 주름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방 차원으로 콜라겐을 먹는다든지 화장품으로 발라주는 것은 주름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는요, 이 눈가 주름이랑 팔자 주름을 좀 피하려고 아이크림을 참 듬뿍 발라서 관리를 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또 한 가지 잊으신 게, 여기 미간 주름이 잡혀갖고 또 굉장히 속상해하는 모습을 봤는데, 우리 얼굴 중에 좀 조심해야 될 주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얼굴에는 다른 부위보다 또 얇은 그런 피부 조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눈가나 입술, 또 콧망울 밑에 있는 팔자주름, 옆에 있는 스마일주름, 또 미간주름 여러 가지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리를 충분히 해준다면 주름 완화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관리 차원에서 이건 정말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인 관리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차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는 것이 힘! 잘못된 주름 상식 바로잡기. 자, 첫 번째. 눈가 주름에는 아이크림을 듬뿍 발라주는 것이 좋다. 이거 뭐 남자인 저도 알죠. 듬뿍 발라주면 이거 좋겠죠. 그렇죠? 결과는 X네요. 그래서 이게 X가 나왔어요. 이거 맞는 거 아닙니까? 예, 눈가주름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피부 조직보다 굉장히 얇고요, 잦은 깜빡임이 있기 때문에 잔주름이 많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미 형성된 잔주름은 우리가 아이크림을 너무 많은 양을 바른다고 해서 그 주름이 다림질하듯이 쫙 펴지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은 화장품으로 인해서 눈이 붓는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트러블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량 바르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 적당량은 한 콩알 알 크기 정도로 해서 눈 밑과 눈두덩을 전체적으로 고루 펴발라 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듬뿍 아닙니다. 예. 자, 물구나무 서기가 얼굴 주름 예방에 도움이 된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유, 설마 이거 듬뿍 바르는 것도 아니었는데 물구나무 서는 거는 도움이 되네요. 네. 예. 우리가 나이가 들면 주름이나 피부 탄력이 중력 방향으로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물구나무 서기를 해주게 된다면 아래로 처지는 피부를 위쪽으로 올려주는 그런 리프팅 효과도 줄 수도 있고요. 요가에서는 요가 동작 중에 물구나무 서기 동작이 있는데 이 동작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동작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구나무 서기. 자, 세 번째는요. 팩을 할 때 웃거나 표정을 지으면 주름이 생긴다. 이거는 맞죠. 많은 분들, 여성분들 이렇게 팩하고 나서 웃기지 말라고 막 그러시잖아요. 이거는 아니에요? 네. 팩의 종류에는 제형 타입으로 제형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머드 타입으로 굳는 마스크의 경우는 그렇고요. 나머지 뭐 젤 타입이라든지 크림 타입의 경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팩을 붙이시고 사실은 말씀을 하셔도 돼요. 근데 말을 할 경우에는요. 피부에 붙여놓은 팩이 들뜨게 돼서 그 팩제가 피부 깊숙이 침투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말라 그러고 웃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팩을 붙이고 나서 웃거나 말을 한다고 해서 피부에 잔주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또 주부다 보니까 팩 딱 보면은 사용 10분 후에 뜨시고 따뜻한 물로 헹구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10분 동안 그게 단서